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허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햄스트링 근육이 내 허리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내 햄스트링은 나의 허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 근육은요,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골반의 좌골에 붙어 있어서 허벅지 뒷면을 지나가게 되고 무릎 관절을 지나서 종아리뼈의 안쪽과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허벅지 뒤에 붙어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고관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신전시킬 때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걸음을 걸을 때 다리를 이렇게 뒤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햄스트링이 만약에 과긴장되고 타이트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에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허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근육이 제가 아까 좌골, 골반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골반에 붙어서 그 햄스트링 근육이 타이트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을 후방 경사시켜서 허리를 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자 허리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상체를 숙이는 순간에 뒷면에 있는 허벅지 뒤쪽, 그러니까 햄스트링 근육이 유연하게 신장되면서 결국엔 늘어나주게 되면서 방금과 같이 상체를 숙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에 허리 관절과 고관절이 일정한 비율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임을 도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햄스트링이 과하게 긴장이 되어서 그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손끝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손끝이 바닥에 닿는 분들 중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제 고관절의 움직임을 약간 저하된 상태, 그리고 어느 관절에서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냐면 결국에는 허리 관절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상체를 숙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체를 자주 숙이는 동작을 반복을 했을 때에 남들보다 허리 관절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스크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체를 숙임시켰을 때 디스크가 몸의 뒤쪽 방향으로 밀리는 그런 어떤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있죠,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러한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닥에 앉았을 때에 내가 아무리 허리를 펴고 싶어도 허리가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 여기서 내가 이제 억지로 이 햄스트링을 해결하지 않고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하면 가슴을 앞으로 밀어버리거나 해서 잘못된 자세로 허리를 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허리를 억지로 편다라기보다는 골반뼈 자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나머지 골반의 위로 이렇게 탑사듯이 쌓여있는 척추들은 알아서 조금 바른 자세 정렬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 때에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를 방해시키는 근육이 또 요 햄스트링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햄스트링이 좀 함께 유연하게 신장성으로 작용될 때는 함께 늘어나주면서 작용을 해야 이 골반을 앞쪽으로 딱 세우는데 방해를 하지 않고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상태에서는 골반이 잘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가슴을 앞으로 밀어서 허리를 억지로 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또 그게 요추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햄스트링은 주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제가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의자가 없어서 짐볼 위에 앉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로 엉덩이는 의자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고정이 되게 되죠. 이럴 경우에 햄스트링 근육은요, 항상 무릎이 굽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요.
되고요. 반대로 햄스트링과 기랑 관계인 허벅지의 앞쪽 근육은 무릎이 항상 구부러져 있으므로 근육이 조금 상대적으로 신장된 상태로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길항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길항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시킬 때는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게 되고 햄스트링은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신장 상태로 좀 늘어나주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때에는 햄스트링이 반대로 다시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짧아지면서 힘을 내서 이 무릎 관절을 움직임시키기 위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은 반대로 늘어나주면서 작용을 해줘야지만 햄스트링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있고 이 나의 무릎 관절이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어떤 관절의 움직임을 할 때 근육이 반대작용을 해준다라고 해서 길항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햄스트링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고 허벅지 앞쪽 근육은 신장된 상태로 약화되기가 쉬운 자세가 오랜 시간 유지가 되다 보면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 관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에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 부하가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그러한 무릎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조금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근육이 약화된다면 이제 무릎 관절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장시간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항상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런 햄스트링 이유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햄스트링이 내 관절을 움직일 때 방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햄스트링을 움직임을 시행을 하면서 근육의 길이를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확인 방법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두 다리를 펴서 누워주시면 되고요. 골반은 바닥과 평행하게 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골반의 ASIS와 치골이요.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골 결합 부분에 있는 이 치골뼈가 골반보다 너무 이렇게 몸쪽으로 말려 있어도 안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골반보다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도 안 돼요. 바닥과 평행하게 골반 앞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골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봅니다. 올렸을 때 최대 가동 범위가 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80도 범위까지 골반의 어떤 움직임, 평행한 상태에 대한 움직임 변화 없이 편안하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햄스트링 길이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일 때에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다리를 이렇게 미쳐 들어 올리기도 전에 골반이 이렇게 몸통 쪽으로 기울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고관절에 있어서 움직임이 햄스트링 늘어나주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햄스트링이 제대로 신장이 안 되면서 움직임을 방해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검사는 스스로 내가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요. 도움이 가요. 내 다리를 잡고요. 천천히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이때에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힘을 뺀 상태로 동작을 시행을 해주셔야 조금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다리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어느 만큼 드냐면 내 허벅지와 몸이 90도 각도가 될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천천히 필 거예요. 폈을 때요, 내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가 대략 한 20에서 25도 정도까지 별 무리 없이 무릎을 펼 수 있으면 햄스트링의 길이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 30에서 40도만큼 이렇게 다리를 못 편다면 햄스트링의 어떤 길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검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내 허벅지가 무릎을 펴는 순간에 몸쪽으로 기울여지거나 아니면
아니면 다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기둥이 되는 허벅지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종아리만 천천히 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햄스트링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햄스트링 짧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체를 이렇게 숙여서 많이들 허벅지 뒤쪽 스트레치 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방금과 같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햄스트링 자체가 짧으면 앉았을 때도 골반을 이렇게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워서 동작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서 이렇게 상체를 숙임한다고 했을 때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상체를 숙일 때에는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고관절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하고 허리관절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미 여기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상체를 숙일 때에 허리에서 굉장히 많은 굴곡을 굽힘이죠. 굴곡을 사용해서 스트레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요추에 굉장히 많은 압박력을 받게 돼서요. 오히려 허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앉아서 상체를 숙여서 스트레치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제 누워서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베이직한 방법은요. 누워서 수건을 가지고 스트레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수건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수건을 무릎 뒤쪽에 이렇게 감싸거나 아니면 허벅지 뒤쪽 이렇게 감싸서 양손 끝으로 수건을 잡고 팔꿈치를 구부려 팔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목이나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하실 거고요. 발은요, 발볼을 몸통 쪽으로 당겨서 뒤꿈치를 멀리 밀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만 자세를 유지하셔도 지금 상당히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제가 아까 말한 골반의 평행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리를 이 정도 올렸는데 골반이 자꾸 말려서 치골이 천장 방향으로 자꾸 솟아오르신다면 치골을 바닥 방향으로 내리면서 골반이 바닥과 평행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때 다리를 약간만 내린 상태에서 골반의 중립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보다 조금 더 다리를 바닥으로 내렸을 때에 골반의 중립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면 그 위치에서 기다리세요. 마찬가지 발목을 당겨서. 그래서 적어도 스트레치 효과를 보시려면 30초 정도 가만히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30초 흐른 다음에 다리를 내려놓고 잠깐 쉬어줍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휴식을 한 후에요. 2세트를 더 반복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할 때는요. 아까 다리 각도보다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범위를 조금만 더 늘려서 스트레치를 할 거고 마찬가지 골반의 평행을 체크해서 최대한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적어도 30초 기다려줬다가 천천히 힘을 풀고 쉬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방법이고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허벅지 앞쪽 근력을 사용하면서 햄스트링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교정끈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교정끈을요, 정강이, 그러니까 종아리죠. 종아리 앞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X자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딱 한번 X자로 감거나 이게 좀 불안하시면 여러 번 감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감아주셨으면요. 반대다리 뒤꿈치로요. 끈 한쪽이 풀리지 않게 꽉 밟아줄 거예요. 얼마만큼 밟아주냐면요. 우리 아까 두 번째 햄스트링 길이 테스트 했을 때에 제한이 걸렸던 딱 그 부위 있죠. 그 부위만큼 무릎을 펼 수 있을 때까지 끈을 딱 위치 고정을 시켜줍니다. 탱탱하게 당겨지게요. 반대손으로는 나머지 반대쪽의 끈을 잡아서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면 딱 제한이 걸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요. 다리와 손이요. 놓쳐서 끈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내 지금 걸려있는 종아리 무릎을 펴내려고 하세요.
어디로 펴내려고 해야 되냐면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면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방향으로 내 종아리를, 그러니까 결국에 얼굴 쪽이죠. 얼굴 쪽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요렇게요. 밀어주면서 어디 힘을 주려고 집중을 해야 하냐면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려고 버텨내면서 기다리세요. 10초 유지합니다. 8, 7, 6. 끈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장력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돼야 합니다. 2, 1. 천천히 힘을 빼서요. 끈을 완전히 잠깐 놓아주면서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조금 더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도 펼 수 있을 만큼 편 상태에서 당겨줍니다. 이때는 최대한 편안하게 다리 힘을 풀어주시면서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세요.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처음에 끈을 걸어서 무릎을 펴 시키려고 하면서 버텨내는 거, 그것을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그 유지가 됐으면 양손으로 끈을 바꿔 잡아서 힘을 풀어서 조금 더 늘어난 가동 범위로 늘려주는 거죠. 완전히 힘을 빼서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거를 느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10초 기다렸다가 완전히 힘을 풀고 5초 정도 쉬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요. 적어도 한쪽 다리당 3에서 5회. 반대쪽도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줌으로써 우리가 허벅지 뒤쪽 근육의 어떤 신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레칭 기법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약화된 허벅지 근력 운동도 좀 어느 정도 힘을 찾으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끈을 이용한 두 번째 스트레칭 기법, 요거를 이용을 하시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서서 뭔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관절과 허리의 분리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 자체를요,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가 제자리 펴줬을 때요. 양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 보세요. 허리 뒤 요추에 직접적으로 손을 딱 짚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추에 손을 짚어주셨으면요. 동작을 시행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골반을 앞 기울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틸트해서 기울였을 때요. 손으로 짚고 있는 손 부위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허리가 말려서 내 손을 밀어내나 안 밀어내나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밀어내지 않는 분들만 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손을 짚고요. 골반을 앞 기울임했는데 동시에 허리가 펴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동그랗게 말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보여드릴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금 테스트 해보라고 한 게 되셨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높이 정도의 이렇게 다리 하나를 올려주세요. 올려준 다음에 마찬가지 발볼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을 거고요. 여기서 무조건 그냥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척추는 최대한 핀 상태에서 많이 안 내려가셔도 좋아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좋으니까 아까 우리 한 것처럼 골반 자체를요,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아주 살짝만 가도요, 벌써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기다리시면 돼요. 대신에 발에 힘이 이렇게 풀려있지 않게 최대한 당겨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스트레치 효과 보시려면 잠깐 하고 내려오면 절대 안 되고 적어도 30초.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제자리 힘 풀어서 다리 내려주고 한 10초 정도 휴식
하는 걸로 총 3에서 5세트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햄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햄스트링이 어떻게 우리의 허리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내 햄스트링은 지금 현재 내 허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좀 어떻게 똑똑하게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방법을 토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항상 관리를 해주셔서 건강한 허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